열렬히 사랑했던 그 시절 우리의 전부, 찬란하게 빛나는 아이돌 루나의 연대기를 모아보자. 이번 루나 일정 주인공은 YG의 간판 빅뱅입니다. 데뷔 서바이벌 프로그램의 원조라고 볼 수 있는 리얼 다큐 빅뱅. 6명의 데뷔 후보 중 1명이 떨어져야 하는 잔혹한 서바이벌로 인터넷 짤로 유명한 지용아 6년 연습하고 집에 갈래가 여기서 나왔다는 사실. 치열한 경쟁 끝에 구 비스트 멤버였던 장현승이 탈락하게 됩니다. 이로써 지드래곤, 태양, 탑, 대성, 승리로 구성된 빅뱅을 대중들에게 처음 알리게 됩니다. 데뷔곡은 거짓말이 아니었다? 2006년 8월 19일 YG 패밀리 10주년 콘서트에서 싱글 앨범 We Belong Together와 This Love로 대중들에게 무대를 선보였는데요. 그리고 한 달 뒤인 9월 23일 쇼 음악 중심에서 두 번째 싱글 라라라로 공중파에서의 첫 데뷔 무대를 가지게 됩니다. 데뷔곡이 있었는데요. 없어졌습니다. 데뷔 싱글에 수록된 We Belong Together가 머라이어 캐리의 We Belong Together와 매우 흡사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빅뱅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특히나 연습생 시절 머라이어 캐리의 We Belong Together의 멜로디에 랩을 한 전적이 알려지게 되며 사실상 무단으로 표절했다는 여론이 커지고 빅뱅의 암흑기가 시작됩니다. 이후 2달 만에 발매한 세 번째 싱글 빅뱅. 음원 차트에 진입을 하였으나 화제송은 여전히 부진한 성적을 보여준 채 활동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소처럼이라던 2006년의 12월 22일 빅뱅은 첫 정규 앨범 빅뱅 볼륨 1을 발매합니다. 더리 캐시라는 타이틀곡으로 활동하였으나 이 역시 큰 화제성 없이 지나가게 됩니다. 정규 앨범 발매 8일 뒤 12월 30일 데뷔 4개월 만에 체조 경기장에서 첫 단독 콘서트를 실시한 빅뱅. 믿기지 않지만 이 모든 게 거짓말을 발매하기 전이라는 사실. 그렇다면 왜 빅뱅은 초창기에 뜨지 못한 것일까요? 2006년 당시 가요계는 버즈, 김종국, SG워너비 등 발라드가 강세였고 힙합을 하는 아이돌이 주류가 아니었기 때문에 대중들에게 큰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또한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WS501이 막강한 팬덤과 꽃미남 비주얼을 이기기엔 대성파 그룹 빅뱅으로선 역부족이었습니다. 다음해 2007년 2월 9일 지금의 빅뱅을 만들어준 출발점 미니 앨범 어웨이즈의 타이틀곡 거짓말을 발매합니다. 음원 차트, 음악방송 1위는 물론 남녀노소 I'm so sorry but I love you 다 거짓말을 따라 부를 정도로 데이트를 치며 정상의 아이돌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거짓말의 인기에 힘입어 두 번째 미니 앨범 타이틀곡 마지막 인사를 발매합니다. 줄넘기 춤과 중독성 높은 후렴구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하며 빅뱅이란 트렌드를 구축해갑니다. 또한 음원 차트에서 8주 연속 1위를 하며 대중들에게 원픽 아이돌로 등극! 거짓말과 마지막 인사로 시상식에서 대상과 함께 본상, 음원상, 올해의 노래상을 수상하게 되고 당시 경쟁그룹 원더걸스와의 콜라보를 진행하면서 다신 볼 수 없는 역대 최고의 아이돌 무대로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008년에는 활동 영역을 점차 넓히게 되는데요. 1월엔 일본 진출과 함께 5월엔 멤버 중 첫 솔로 데뷔를 한 태양의 나만 바라봐까지 흥행하면서 탄탄한 꽃길을 걷게 됩니다. 8월 미니 앨범 타이틀곡 하루하루를 발매함과 동시에 1위는 물론 수록곡 천곡 또한 차트 상위권에 머물면서 음원 강자, 탄탄한 팬덤을 모두 갖춘 최정상의 아이돌로 도장 찍게 됩니다. 특히 하루하루는 거짓말, 마지막 인사, 하루하루 3연타 중 가장 높은 인기를 끌었는데 뮤직비디오부터 스타일링까지 예능에서 패러디되기도 하였습니다. 공식 활동이 끝난 후에도 빅뱅은 쉴 틈 없이 활동하였는데요. 대성은 9월 뮤지컬 캐치에 도전하고 빅뱅은 10월 일본에서 앨범 발매 및 투어를 돌며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2008년 11월 두 번째 정규 앨범의 타이틀곡 붉은 노을로 컴백! 가수 이문세의 붉은 노을을 리메이크하여 전국민적 사랑을 받게 됩니다.
이에 연말 시상식 MKMF에서 최우수 남자 그룹상과 올해의 가수상까지 수상하며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합니다. 2009년은 솔로 활동의 정점을 찍었던 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의 스트롱 베이비, GD 하트브레이커, 태양의 웨딩드레스, 탑은 드라마 아이리스로, 대성은 예능 패밀리가 떴다를 통해 각자의 인지도와 인기를 상승시키고 리얼리티 프로그램 빅뱅 TV를 통해 무대 아래의 일상을 보여주며 10대들의 열렬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또한 대세 아이돌이라면 꼭 거쳐간다는 CF까지. 맥주부터 핸드폰까지 다양한 CF 모델로 활동하였는데요. 특히 2NE1과 함께한 CM송 롤리팝은 큰 인기를 끄며 음원 차트 상위권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가요계를 장악하던 빅뱅에게 제동이 걸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GD의 솔로곡 하트브레이커의 표절 논란입니다. 과거 표절 논란 전적이 있었던 빅뱅에게 또 한 번의 표절 논란은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이에 소속사 대표 양현석이 직접 인터뷰를 하였는데요. 인터뷰에서 오히려 머라이어 캐리의 스탠딩5가 2NE1의 인더클럽을 표절했다라는 주장을 내세우며 더욱 비난이 커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2009년 8월 대성은 예능 패밀리가 떴다 촬영 후 귀갓길에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2달간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상으로 인해 프로그램 임시 하차를 하게 됩니다. 2009년의 약재 속에서도 2010년 국내외 콘서트를 진행하며 탄탄한 팬덤을 구축했고 같은 해 11월 GDN 탑이 유닛을 결성하여 정규 앨범 1집을 발매합니다. 이 역시 음악방송에서 1위를 하며 그룹뿐만 아니라 개인의 능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하지만 세 번째의 표절 논란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GDN 탑의 로고가 성인 잡지 플레이보이의 로고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플레이보이 측에서의 항의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2년 3개월 만에 완전체의 미니 앨범으로 컴백을 하는 빅뱅. 과거 논란들로 인해 이대로 추락하나 싶었지만 타이틀곡 투나잇은 발매 직후 음악 차트 1위를 하며 빅뱅은 빅뱅이다를 보여주게 됩니다. 또한 컴백쇼에서 당시 인기 드라마 시크릿 가든을 패러디한 영상이 큰 화제가 되고 멤버들이 몸을 사리지 않고 망가지는 모습이 인터넷 짤로 유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사건의 여파가 상당한데요. 흡연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기 그룹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여기부터라